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동추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동추론이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유동추론이 낮은 아이들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종종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힘들고 또 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개의 사과가 있고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 문제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계산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친구들이 농담을 할 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또 자신감 저하로 이어져서 학습에 대한 동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유동추론이 높은 아이들은 문제에 다양하게 접근하고 창의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또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 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 능숙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동추론의 차이가 인지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비인지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유동추론은 탐정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과 비슷한데요. 탐정이 범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단서를 가지고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이죠. 흔적, 증거, 용의자의 행동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것이 바로 유동추론의 예입니다. 이 과정에서 탐정은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하기보다 현재 상황에 대한 빠른 판단과 분석을 통해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이런 유동추론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동추론이 낮은 아이들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 자, 아이들에게 열린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열린 질문을 통해서 아동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게 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유동추론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또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안하도록 하는데요. 이야기를 통해서 감정을 이입하고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유동추론 능력이 또 증진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도와주시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퍼즐이나 게임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시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고 또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동추론에 관한 다양한 놀이와 자료는 인앤플레이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세요.